고조선은 그럼 어디에 있었던 나라냐?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. 별표. 예.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어. 예. 청동기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유물에는 반달돌칼이라는 게 있지만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은 거미고비라는 게 있었어요. 뭐 거미한테 물려서 죽을 고비 넘겼나 봐, 그지? 거미고비. 거는 뭐냐면요, 이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. 이 거울의 무늬면이 거칠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친 무늬 거울이 나온 곳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고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곳과 좀 비슷하다, 뭐 이런 거예요. 거미, 그죠? 미송시토기. 이게 또 이제 발견된 게 청천강 이북에서 이제 발견되기 시작을 했는데, 또 이것도 찍어보니까, 거기도 고조선 사람들 생활 반경인 거죠. 또, 고인돌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, 이건 모든 고인들은 안 돼. 반드시 탁자식이어야 됩니다. 이 탁자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리가 긴 건데, 탁자식이란 말과 같은 말은 북방식이에요. 북방식 고인돌이라는 표현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. 탁자식은 뭐 조금 말 바꿔서 탁상식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. 거미고비, 비는 비파형 동검이에요. 당연히 세형 동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요,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시켜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. 이거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. 언제 나왔었냐면 그것도 그냥 단순히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한번 나왔었는데, 이 팽이영토기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. 왜냐면 얼마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미고비는 외우고 계셨습니까?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시켜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5가지는 그러면 거미고비 팽 하시면 돼요. 해봐봐. 팽, 그죠? 이게 왜 쉽냐면 4개를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하나 더 붙이는 건 쉬운 거예요. 암기는 항상 단계적이야. 근데 보니까 팽이영토기는 어떤 모양이에요? 전체가 팽이 모양이죠. 주의해야 돼. 시험에서 끝이 팽이래. 끝이 팽이. 그럼 뭘까? 그럼 빗살무늬 토기를 말해. 이거 좀 주의해야 돼. 이건 전체가 팽이형 토기인 거고, 끝이 뾰족 또는 끝이 팽이 이러면 그거는 팽이형 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빗살무늬 토기, 신석기 시대 토기를 말하는 거예요.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. 그 표현도 자주 나오거든요. 근데 보니까 그래서 결국 거미고비 팽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어디라는 거예요? 아, 중요하네. 요령 동그라미. 요령은 무엇과 무엇을 합친 말이에요? 그치, 요서와 요동을 합친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와, 거기 그 요하 저희 중국 쪽에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네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. 아닌데, 고조선은 중국 쪽, 지금 중국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평양 지역 있죠, 여기서 만들어진 나라래. 그 둘이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.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엄청 싸웠어요.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처음에 요령이었다가 그 사람들이 남하에서 대동강 유역에 나중에 결국 자리 잡은 거 아닐까? 그래서 이랬어요. 요령설이 있고 대동강설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동설이라는 걸 말했어요.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 그랬더니 이 양쪽의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켜 주잖아요.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게 정설이 됐고, 그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두 지역이 다 돼요. 어디부터 어디까지? 요령에서 한반도까지. 근데 한반도는요, 정확하게 한다면 대동강까지예요. 대동강 유역. 이게 뭔 뜻이냐면, 한반도, 뭐 대동강도 한반도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건 틀리지는 않는 말인데, 사실 한반도 남부는 아니에요. 네? 뭐 부산, 뭐 광주, 뭐 이런 지역까지는 고조선이 아니에요. 한반도 북부 지역, 평양까지입니다. 다음 페이지.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, 여기 이제 색깔이 좀 잘 나타나나? 이거 좀 잘 안 보인다. 그죠? 여기 보시면,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?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. 보니까 이쪽에 요하 돼 있고, 그리고 이 밑에 대동강까지 돼 있죠. 요만큼이 고조선이라는 나라예요. 거미고비 팽의 교집합이 아니라 사실 약간 합집합 정도인데요. 그러니까 뭐 미송시 토기가 나오는 곳 아닌 곳도 고조선인 거예요. 그 합집합 그런 느낌 아시죠? 네. 근데 이 그림은요,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게 오히려 거미고비 팽 이거보다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세형동검이라는 게 있거든요. 세형동검은 말 그대로 얄쌍하게 생겨서 진짜 칼처럼 쓸 수 있는 건데, 그거는 동검이라고 끝났어도 철기 시대 유물이에요. 뭐는 어느 시대다? 세용동검은 철기 시대예요. 근데 오히려 그거의 분포지역 문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나와요. 여기 별표. 옆에 해설에 니은본 있죠? 매우 중요하고 자주 나와요. 근데 여기 이 그림도 그걸 아주 강조해서 그렸어요. 여기 그림 한번 봐봐. 여기서 아주 진하게, 이제 사람들이 모를까봐 그랬는지 엄청 진하게 두껍게 그어놓은 이 선 있죠? 이 선을 보시라고.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?
세형동검의 분포 상한선이래. 상한선이라는 건 세형동검이라는 건 밑에 나온다는 거야. 사실 비파형동검은 다 나와. 아무데나 다 나오기 때문에 비파형동검은 오히려 재미가 없어. 그런데 세형동검은 이 밑에만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선이 뭐냐? 쭉 가면 여기 쏙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청천강이에요. 이게 청천강이라고. 이게 청천강. 응? 청천강. 그러니까 세형동검은 어디서 발견됐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무슨 강 이남이라고 하면 좋겠어요? 그치? 청천강 이남이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써놨네. 여기 보니까. 그죠? 청천강 이남. 이게 답이에요. 너 어디 살아? 청천강 이남이요. 청천강 이남이 다 니네 집이야? 뭐 또 이럴 수 있잖아? 그래서 청천강 이남 중에서도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야? 라고 했더니 옛날 마한 지역이래요. 이건 또 뭔 얘기야? 옛 마한 지역. 이렇게 대답을 해도 돼요. 마한이라는 곳은 이제 곧 배울 사만 중에서 사만이라는 게 이 아래쪽에 있었거든요. 그 중에서 마한, 진한, 변한인데 마한 그 이후에 여기 이제 백제가 생기는 곳인데 이 지역에 특별히 더 많이 세형동검이 있었다. 이렇게 말해도 돼요. 상한선은 청천강이지만 집중적으로 출토된 곳은 옛 마한 지역이에요. 근데 잘 봐요. 이만큼이 마한이야. 이만큼이 마한인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강 두 개가 있어요. 이렇게 흘러가는 강은 금강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강은 영산강이죠. 그래서 문장의 길이라는 것도 있어요. 시험에서.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. 무슨 강과 무슨 강 등, 금강과 영산강 등. 딴 친구들은 이걸 그냥 개념으로만 외울 거야. 근데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. 그죠? 지도가 생각이 나니까. 이렇게도 표현합니다. 그래서 요것도 번호를 붙일게요. 1번, 2번.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. 참 많이 나와요. 꼭 기억해야 돼.